그러니까 제 결혼은 견고하고 완벽하게 세워진 성, 그 꼭대기층에 사는 전망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의사 남편, 곧 태어날 건강한 아기, 여유롭고 부유한 일상,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게 설계된 한 여자의 덫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설계자 제목 대박. 세다. 저는 수도권에 있는 약대를 나와 작은 약국을 꾸리며 살아가는 34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오, 약사시구나. 특별한 게 있다면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덕에 공부, 취직, 집 마련 모두 제가 스스로 해내왔던 점이죠. 이루고 싶은 건 거의 다 이뤄냈으니 이젠 저도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 한숨 돌리고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와, 대단하시다. 네, 매니저님. 지금 통화 되세요? 네. 현진 씨를 특별히 만나보고 싶다는 회원분이 계셔서요. 저를요? 네, 이메일로 프로필을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확인해 볼게요. 네. 박찬수. 38살. 키 186? 와, 엄청 크네. 반포 거주, 피부과 전문의. 어머니 Y대학교 전직 교수. 와, 아이고, 무슨 스펙이 이렇게 빵빵해? 부담스럽게? 그래도 직접 한번 만나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매너도 좋고 성격도 정말 괜찮으신 분이시거든요. 백현진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찬수 씨 같은 분이면 더 좋은 조건의 여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네? 죄송해요. 제가 돌려 말하는 걸 잘 못해서. 아니요, 솔직해서 좋네요. 제가 현진 씨를 꼭 뵙고 싶었던 건 예쁘고 아름다운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현진 씨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읽어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사실 제 이상형이 멋있는 여자거든요. 아유, 별로 대단진 않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서 기분 좋네요. 그럼 저도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지금부터 현진 씨 마음에 들려면 뭘 해야 돼요? 제 마음에 들기 위해선 뭐든 하겠다는 말대로 그는 사귀는 내내 제게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누구세요? 백현진 씨 댁이죠? 박찬수 씨가 보내서 왔어요. 뭐야? 찬수 씨가요? 일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 피곤하다며 도우미한테 다 맡기고 집에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좀 쉬어. 그래도 뭘 이렇게까지. 고마워. 고맙기는 뭐든 다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진짜 감동이다. 알았어. 내일 봐. 저거 봐. 전화기 앉게 되지. 좋겠다, 기집애. 백현진 인생에 드디어 꽃이 피는 건가요? 찬수 씨는 진짜 다른 것 같아. 완전 내 스타일. 그래서 언제쯤 결혼할 예정이야? 아직 가족들끼리 인사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이야. 좋겠다. 어서 오세요. 소화제랑 드링크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여기요. 이거 먹고 가도 되죠? 네, 그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그 사람 집에 가게 됐죠. 그런데 엄마, 나와 있었네. 내가 말한 백현진 씨.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소화제. 어머, 며칠 전 약국에 들른 손님이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니 우연일까?
아님 일부러 찾아오셨던 건가? 야, 근데 저 손님 왜 자꾸 널 쳐다본대? 사실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네. 찬수가 워낙 칭찬을 많이 하길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요. 아닙니다. 차로 50분이나 떨어진 거리를 일부러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러 왔다니 어떤 분일까? 나 혹시 말 실수한 건 없나? 진땀이 났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예쁘고 야무지네. 결혼이야 두 사람이 좋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 결혼 준비는 나랑 같이 해요. 친정엄마 안 계시니까 여러모로 궁금할 게 많을 텐데 내가 도와줄게요. 감사합니다. 드레스 고를 때. 설레지. 지금껏 입은 드레스 중에서 이게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진짜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저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너무 파이지 않았니? 시작이야. 그렇게 파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 글쎄, 신부는 모름지기 우아하고 순결해 보여야 하는데 그 드레스는 좀 천박해 보인다고 할까? 천박이요? 천박해 보여, 찬수 씨?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 내 눈에만 그런가? 그러니 찬수야? 다시 보니까 조금 야한 것 같기도 하긴 하네요. 그런가? 아우, 너무 퍼펙트하다. 어떠니?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본식 드레스는 이걸로 결정할게요. 네. 식장부터 드레스, 신혼여행지,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너무 시어머니 입맛대로만 정해지는 거 아닌가 가끔 불만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죠. 그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건 결혼 첫날 꼭두 새벽부터였습니다. 첫날? 첫날 밤? 시어머님. 꼭두 새벽에. 몇 시인데 전화가 와? 새벽인데? 네, 어머니. 찬수 아직 안 일어났니? 네. 무슨 일이세요? 톡을 안 보길래 얼른 깨워라. 새벽 운동 갔다가 출근해야 되니까. 네. 현진아, 아침 식사는 가볍게 스프하고 리코타 치즈 얹은 샐러드랑 통밀 식빵, 유정란으로 만든 계란 후라이 정도로 차려줘. 와, 뭐야. 찬수가 아침에는 한식을 안 먹거든. 네. 그리고 영양제도 챙겨줄래? 그러지 말고 종이 있니? 적어봐. 네, 불러주세요.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비타민 D, 오메가3, 미네랄, 비오틴. 네. 네, 들어가세요. 엄마가 좀 꼼꼼해서 그래. 그러려니 해. 그 나이 되시면 그런 낙으로 사시는 거니까. 그건 알지. 우리 결혼 준비할 때도 신혼집 벽지하다고 그러는데 한 달 넘게 알아보셨잖아. 아무튼 그래도 새벽 5시 반부터 전화해가지고 무슨 매뉴얼을 막 알려주시는데 내일부터는 당신이 일찍 일어나서 전화 받아. 통밀빵이랑 스프랑 샐러드는 새벽부터 그걸 어떻게 차려. 있는 걸로 대충 먹자. 미리미리 좀 준비하라니까. 뭐 어려운 식단도 아닌데.
전화? 설마 찍어서 엄마한테 찍어서 보낸 엄마한테 거야? 보낸 것 같아. 네, 어머니. 현진아, 왜 일러준 대로 준비가 안 됐지? 너 장 안 봤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10분 넘도록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고 난 뒤 더 황당했던 건 내일부턴 잘 챙길게요. 네, 들어가세요. 아니 어머님한테 왜 그런 것까지 얘기해? 뭐 먹냐고 물어보시니까 나 대답한 것 뿐이야. 나 주스 좀 줘. 냉장고에 주스 못 꺼내 먹어? 여보, 나 이거 반숙 후라이 못 먹는데. 이거 완숙으로 좀 다시 해줄래? 당신이 좀 할래? 계란 깰 줄 몰라 나. 연애할 땐 몰랐는데 남편은 할 줄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스불 켜는 법도 은행 업무 보는 법도 모르는 이 남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었는데 남편의 오랜 친구들을 만나보니 이유를 알겠더군요. 야, 너 술 안 먹냐? 아직도 다이어트해? 아, 뭔 소리야. 내일 아침에 회의 있다니까. 아니, 난 또 니네 엄마가 너 아직도 다이어트 시킨 줄 알았지. 애가 군대 있을 때 애네 엄마가 군대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군인들 저지방 식단으로 모두 바꿔달라고 건의사항을 넣은 엄마야. 얘네 엄마 진짜 골 때린다니까. 야, 그러는 지는 인턴 1년 차 때 엄마가 대신 나가서 사표 내줬잖아. 야, 너 아직도 엄마가 아침마다 깨워주지? 얘가 30살 때까지 면허가 없었잖아, 알지? 야, 그건 내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야. 소위 말하는 대치동 키즈들의 그 사세. 서로를 마마보이 마마거리라 놀렸지만 어째 부모의 백과 파워가 어디까지인지 과시하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그리고 근데 재수 씨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제 친구가 약대 출신 변호사인데 S대? K대?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요. 그럼 고등학교는? 일반고 나왔어요. 어디야? 청담? 대치?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수원에서. 야, 좀 그만해. 너네 무슨 갑자기 조사 나왔어? 아, 궁금하잖아. 장안의 화제였는데 박찬수가 과연 어떤 여자랑 결혼했나?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노선을 확 바꿨네. 어쩌다 저런 평범한 여자가 우리 세상에 들어왔을까? 궁금해하는 시선들이었죠. 제발 이것들아. 인생이 제일 재밌어요. 너 약사일 그만두고 로스쿨 준비하는 게 어때? 네? 너무 재단하려 그러네. 갑자기요? 약국 하나 가지고는 평생 먹고 살기 쉽지 않을 거고 그럴 바엔 변호사 자격 취득해서 제약 전문 분야로 나가는 게 더 비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서요. 찬순의 병원 원장들 모임이든 대학 동창 모임이든 부인들끼리 모여서 다녀야 할 일도 많은데 남편이 피부과 원장이면 부인은 변호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지원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생각해봐. 현진이는 똑똑하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왔어. 뭐야, 코피 터졌어? 나 진짜 눈알 빠질 것 같아. 법은 진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머리에 안 들어와. 적성에 안 맞는 게 어딨어. 다 맞춰가는 거지. 남의 일이라고. 얄미워 진짜. 나 진짜 하기 싫다.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 좀 해주면 안 돼? 당신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하는 데까지는 좀 해봐. 나중에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걸? 진짜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그래도 그때까진 며느리 잘 되란 큰 뜻이겠거니 맞춰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제 인생은
점점 더 저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뻗어가기 시작하더군요. 뭐야 또 저건. 이게 뭐예요, 어머니? 거기 센터장이 나랑 대학 동문인데 이번 주말에 예약해뒀으니까 상담 받으러 가라고. 제가 왜 상담을 받아요? 이제 슬슬 자녀 계획 세워야지. 뭐 그렇긴 한데 시험관 센터를 왜... 찬순아이가 이제 38이고 현진이 너도 34이고 니들 신체가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만들어야지. 시험관 시술을 하란 말씀이세요? 근데 그거는 난임인 부부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뭘 모르는 소리. 요즘에 자연 임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돈 있겠다.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닥터들이 있겠다. 뭐하러 고생스럽게 잠자리를 해서 임신을 하니? 그치만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 중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걸 채취해서 수정시켜야 최상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아져.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하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하자. 알았지? 시험관 시술 그거 당신이랑 나랑 상의도 없이 결정하실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저 남편 뭐? 왜 저래? 또 저러네. 나도 나이가 있고 당신도 내년이면 35이고 한 해가 지날수록 건강한 아이를 낳을 확률이 확 꺾이는 건 맞잖아. 그럼 당신도 하겠단 거야? 나는 2년 전에 내 거 냉동 보관해놨으니까. 진짜? 남자는 40세 이전에 보관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했어. 대박. 진짜 열심히들 진짜 산다. 설계대로 그러니까. 살았다. 설계대로. 결국 전 또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시험관 시술을 준비했습니다. 공부하랴 건강한 난자를 만들기 위해 몸 관리하랴 정신없이 달렸죠. 시험관 시술 때문에 몸과 마음은 점점 고달파지고 대체 내가 뭘 위해 이 고생을 하나? 이 길이 맞는 건가?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난자 채취를 하고 끙끙 앓다 겨우 정신을 차린 그날 밤 걱정 마세요. 피임 잘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잠자리 횟수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피임률이 100%는 아니니까. 시험관 성공하기 전에 덜컥 애라도 임신하면 안 되니까. 네네. 걱정 마시라니까요. 네, 잘 알아서 하고 있어요. 이 무슨 와 말도 안 되는. 해계망식하니. 진짜로. 이젠 하다하다 우리 잠자리까지 어머님한테 보고해? 당신 미쳤어? 보고라니. 물어보시길래 대답한 것 뿐이야. 도대체 그걸 왜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아니 막말로 낳으라면 낳고 말라면 말고 무슨 짐승이냐고. 왜 이렇게 예민해? 예민해? 최상의 난자를 뽑아낸다고 당신도 열흘 내내 주사바늘에 배 찔려봐. 뱃속에 피 고이고 복수가 차는 고통을 당신도 느껴보라고. 예민하지 않을 수 있는지. 남편과 크게 다투고 다신 시험관 시술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한 뒤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자연 임신. 임신 돼버렸나 보다. 그래서 네 계획이 뭐야? 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임신했으면 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도 생각지 못하게 생긴 거라. 계획도 없이 임신했어? 짐승이니 네가? 어머님, 근본 없이 큰 게 티가 이런 식으로 나네. 어머. 넌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니? 막무가내요? 내가 지금까지 너 시험관 시술 시키려고
쏟아 부은 돈이 얼마고 들인 정성이 얼만데 어떻게 내 노력을 이렇게 한 방에 우습게 만들 수가 있어? 조금만 참으면 될 걸. 그걸 못 참아서 다 된 걸 엎어뜨려? 그래, 젊은 혈기에 실수했다고 생각하마.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엄청 미친 X이네 저거. 뭘 다시 시작해요? 그 애 지우고 다시 시작하자고. 왜 저래? 어머니! 어떤 애가 나올지 모르는데 낳을 거니? 막 낳는다고 다 부모야? 너 책임질 수 있어? 어머니는 대체 왜 절 며느리로 받아들이셨어요? 대체 절 뭐라고 생각하셨냐고요? 전 그동안 어머니가 저 잘 되라고 그런 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젠 모르겠네요. 제 일이고 제 아이고 제 인생이에요. 근데 왜 어머님 손안에서 쥐락펴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저 아이 절대 못 지워요. 아이 문제만큼은 어머님이 이번엔 양보해 주세요. 당연하지. 저거 애를 어떻게 지우라는 말을 해? 몇 주를 투쟁했고 다행히도 임신한 며느리를 저는 어찌하실 순 없었는지 결국 한 발 물러나셨죠. 그럼에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절 남편과 결혼하도록 허락하신 걸까? 우리 원장님들 맛있게 드세요. 아, 왜 이렇게 번번이 안 쏘셔도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네, 많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같이요. 여기도 한잔 하세요. 적당히 앉아있다가 찬수 술 많이 취하면 못 마시게 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 내 옆에 앉은 정 원장하고는 찬수가 평소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안 부딪히게 잘 네가 케어하고, 그리고 찬수 옆에 앉아있는 황 원장은 우리 병원 대표 원장인 거 알지? 3, 4까지 가는 술 고래들이니까 미리 예약한 곳에 전화해서 계산해두고. 알겠지? 네. 자, 맛있게들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세상에 어느 부모가 38살 자식 회식까지 따라와선 인맥 관리를 대신 해주고 있는지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남편의 모습도 꼴보기 싫고 어머님 아바타가 되어 멀뚱히 앉아있는 것도 싫어 자리를 피했죠. 그런데 질린다 질려. 또 따라왔어. 어떻게 가는 곳마다 따라오시냐? 박 원장님 어머니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야, 우리 엄마 대학 선배가 그러는데 박 원장님 어머니 대치동에서 그렇게 유명한 헬리콥터맘이었대. 자기 아들 명문대학 코스 밟으려고 공부 좀 한다는 애들 여자 붙여가지고 성적 떨어뜨리고 그 여자친구 생기면은 쫓아가서 머리채 잡고 막 그랬대. 헐. 아니 근데 제주도 좋아. 저런 시어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또 할 수가 있지? 내 말이.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한 것도 진짜 소름이지 않냐? 그것도 2번이나.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 2번이나 이혼을 했었다니요. 그게 무슨 이혼이야. 뭐? 어머 아무렇지도 않아. 혼인신고도 안 하고 한 3달 정도 살다가 헤어졌잖아. 결혼식까지 다 했다며? 현진아, 내 인생에서 별 의미 없는 애들이야.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 여자들이랑은 왜 이혼한 거야? 어머님 때문이지. 걔네가 먼저 잘못한 거야. 엄마 앞에서 싸가지 없게 한마디 할 때마다 따박따박 대들고 소리 지르고. 지들은 밥 한 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시부모 흉이나 보고 말이야. 부모 뺑 믿고 건방지게 위아래도 없는 그런 애들이었어. 남편의 이혼 이유를 듣는데 그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더군요. 야, 니들 같으면 안 궁금하겠냐? 장안의 화제였는데 박찬수가 과연 어떤 여자랑 결혼했나?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노선을 확 바꿨네. 대박이다. 대박. 그 얘기가 그럼? 그래서 나랑 결혼했어?
내가 부모 없는 고아라서 당신하고 당신 어머니 입맛대로 휘둘릴 수 있어서? 말 조심해. 당신 걸핏하면은 뭐 휘두르네 어쩌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당신 지금 자격지심이야. 야, 박찬수! 야, 박찬수? 언성 낮춰? 나 소리 지르는 여자 정말 딱 질색이야. 우리 엄마도 평생 나한테 단 한 번도 소리를 안 지르는데 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니? 이러지 말자. 이혼할 것도 아닌데 과거에 가지고 으르렁대는 거 별로야. 이게 어떻게 이혼 사유가 아니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혼한 주제에 총각인 척 결혼해놓고? 그럼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찬수가 내 아들이지만 얼마나 순하고 착하고 섬세한지 어릴 때부터 여자애들이 따라다녀서 내가 고생을 좀 했어. 너도 알잖아. 찬수가 야가 빠지지 못한 거. 애 사주 뽑을 때 여자 조심하라고 해서 그렇게 조심시켰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속상해 미치겠다. 배우자 과거야. 옛날엔 난리 날 일이지. 그런데 요즘 시대엔 그런 거 문제 삼는 거 촌스러운 거 아니야? 그냥 과거 아니잖아요. 너도 남자 문제로는 할 말 없잖아. 네? 10년을 사귀고 결혼 문턱까지 갈 만큼 깊었다며. 누가 그래요? 잡아뗄 거 없어. 확실한 증인이 있으니까. 남편에게도 한 번 말한 적 없는 얘긴데 대체 어떻게 하셨지? 아, 찬수 씨? 완전 좋아. 진짜 괜찮은 남자 같아. 야, 나 이제 남자 보는 눈 좀 생겼거든? 제발 그러길 바란다. 10년을 밥해 먹여. 공부 도와줘. 오갈 데 없을 때 재워줘. 너한테 받을 거 다 받아먹곤 딴 기집애랑 결혼해서 뒤통수 친 거 생각하면 내가 다 열불이나 아직도. 와, 10년 헌신하고 헌신짝 된 거 하늘에서 불쌍하다고 찬수 씨 보내줬나 봐. 퉁치라고. 이야. 거기서 뭐 하세요? 예, 방 청소해도 되나 해서요. 아, 네. 설마 저한테 도우미 붙인 게 어머니세요? 도우미 뽑을 때도 여러 차례 면접 보고 이력서를 봤는데 우리 아들과 결혼할 여자라면 더더욱 검증 확실해야지. 우리 찬수 인생에 이혼 3번은 없어. 현진아, 고작 과거 때문에 이혼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어머님, 제가 고작 찬수 씨 과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어머님 때문이에요. 뭐? 찬수 씨가 38살 먹도록 사람 구실 못하고 마마보이로 사는 거, 그래서 여자들 죄다 떠나서 지금 이 지경 된 거, 그거 다 어머님 책임이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뚝소리 난다. 그래서 기어이 이혼을 하겠다? 아들 3번 이혼 당할지 말지는 어머님 선택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엄마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한 거야? 뭐가? 지금 충격받아서 쓰러지셨잖아. 내가 이혼한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했다며. 그럼 아니야?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당신 나랑 이혼하려는 거 그거 진심이야? 진심이야. 나 정말 이혼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이야. 뱃속에 애도 있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무대뽀로 나와. 그래서 당신이 달라지겠다고 나랑 약속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도대체 나보고 도대체 여기서 더 이상 뭘 어떻게 바꾸라고? 내가 뭐 어떤데? 엄마 설계 없이 못 사는 사람이잖아. 당신 잘 생각해봐. 어머님 설계대로 사는 게 행복해? 어머님 시키는 대로 이혼하고 아내한테 과거 속이고 또 이혼하고 아이도 못 보고
그래서 당신한테 남는 게 뭐야? 최소한 나랑은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진심은 믿어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이번엔 당신이 선택해. 어머님이야, 아이야. 생각해 볼게. 올해는 못 기다려. 그렇게 전 이혼을 보류하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제발 아이를 위해서라도 달라지길 바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뭘 그렇게 놀래? 갑자기 문을 여니까 그렇지. 통화 중인 거 아니었어? 끝났어. 누군데 그래? 뭐가? 누구랑 그렇게 자주 통화하냐고. 어머님이야? 어머님과 계속 몰래 연락을 하는 듯한 남편의 모습.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들었죠. 왜? 또 설계하고 계셨나 보지. 뭐야? 누구세요? 아, 설마. 여보. 여보? 사별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현진이니? 뒤에 있어? 맞선을 봤어? 대답해. 언성 낮추렴. 보는 눈만 쳤니? 경박해 보인다. 이 인생의 세 번째 이혼은 없다면서요. 그랬지. 근데 네 말대로 인생이라는 게 설계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가 찬수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며. 안 그랬니? 그래, 네 말이 맞지. 어떻게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겠어. 그러니까 항상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한 법이고. 스페어 타이어요? 넌 그냥 내 아들 인생에서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타이어 같은 거야. 최악이다, 저 옆에서 듣고 있는 아들은 정말. 남편과 이혼하고 찬수 혼자 키우면서 난 얘한테 올인했어. 부모가 자식 인생 설계해줄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앞길 뻥뻥 뚫린 고속도로 인생 만들어주려고 뼈와 살을 갈아 바쳤다고. 그 노력을 니까짓 게 뭐라고 폄하를 해? 하긴 부모가 없는 고아가 뭘 알겠냐만. 어머니. 여러모로 우리 집안의 한참 수준 미달이지만 넌 네 분수를 알고 찬수가 너에게 가분한 상태라는 걸 고마워할 줄 안다는 점에서 특히 가산점을 줬어. 내가 백현진을 꼭 집어서 매칭시켜달라고 했다고. 머리 좋고 성장 가능성 있고 며느리로서 순정할 줄 알아서 좋았는데 정말 실망이다, 현진아. 현진아, 대체 왜 넌 자아가 있니? 찬수 버리고 도망친 대학병원 원장 딸, 로펌 회사 딸하고 왜 똑같이 굴어? 여러 말 안 하마. 별 되지도 않는 협박하면서 우리 애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이혼해서 아이는 네가 키우렴. 찬수 앞길 망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손주를 포기할 수 대박. 있어?
빨리 벗어나세요. 빨리 나와야지. 무섭다. 나와야지. 널 믿은 내가 등신이다. 이 쪼다 같은 새끼.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어떻게 네 자식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맞선을 보러 나가? 그러게 왜 우리 엄마한테 협박을 하고 그래? 뭐? 당신 아직까지도 우리 엄마 모르나 본데 그런 거에 꿈쩍했음. 내가 2번이나 이혼을 했을까? 그러니까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얌전하게 튀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살아왔으면 당신 지금쯤 변호사가 되었을 거고 난 마음 편하게 아빠가 됐을 거야. 하라는 대로만 살아왔으면 우리 모두가 다 평화로웠을 거라고. 너 진짜 왜 이러고 사니? 이렇게 사는 게 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 우리 엄마 설계사 여사가 짜놓은 로드맵대로만 살아가면 나 만사 땡큐야. S대 의대를 가라고 해서 갔고 의대를 졸업했고 의사가 됐어. 아파트도 가졌고 그리고 평생 걱정 없는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이 인생을 마다할 이유가 있어? 어디까지나 당신이 경로 이탈을 해서 잘못된 거야. 그리고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야 이건. 재산이건 위자료건 생각도 하지 마. 당신 이럴 거면 어머니랑 아이랑 선택하라고 했을 때 왜 생각해보겠다고 한 거야? 엄마한텐 다 플랜이 있을 테니까. 헬리콥터맘 시어머니와 자신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남편. 어리석게도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다가 오히려 아이와 함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이혼당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제가 문제였던 걸까요? 전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네. 30분이요? 야, 그럼요. 준비해드려야죠.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그날 뵐게요. 아이고. 아이, 어서오세요, 오빠들. 오빠, 메뉴판 갖다 드려라. 네. 응, 그래. 맛있게 드세요. 아, 뭐해? 된장 나왔잖아. 뚝배기부터 날라. 아유, 주인은 저 왜 저렇게 무섭게 해? 아이고, 아유, 맨손으로. 괜찮아요? 어떡해. 사장님, 병원 가야 돼요. 그깟 걸로 뭔 병원이야. 너 소주나 봐. 갑질을 하시네. 아, 뭐하니? 와서 저거 치워, 빨리 치워. 저기. 아, 된장 안 나가니? 큰일 나겠네. 아유. 어우, 진짜 성질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 저래 맞아요. 갑질을 하고 있어. 지난 8년간 갑질과 막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왔던 곳. 1년을 일했어? 네. 돈 때문이야. 아, 그래도 잘 참았네. 네, 선생님. 어머님, 유치원차 출발했습니다. 엄마! 민찬아. 영수증 필요 없으시다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걸음걸이가 이상하네. 이거 또 까먹었네. 하나, 둘, 셋. 아이고. 땡큐 마미. 어머, 아들이야 또. 나 한참 바쁠 때 어디다 이제 기어 들어와. 너 어디 가려고?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거든. 아이고. 기죽지 말고 다녀. 응? 고마워. 너는 화장실에 처박혀서 뭐 하는 거야? 빨리 테이블부터 정리해. 떡기 엄마? 아이. 여보. 음식 만진 손으로 곧 이 앞으로 민찬이 유치원차 도착하는데 당신이 나 대신 좀. 나 바빠. 아이, 뭐하니? 빨리빨리 안 치우고. 아유, 떠가지고 그냥. 답답해. 그랬습니다.
모르는 사람 눈엔 대박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시댁을 둔 팔자 좋은 며느리. 와, 저 또 뭐야? 아유, 오래 기다렸지. 아니. 실상은 시댁과 남편의 무시 속에서 죽도록 일만 하는 노예 며느리. 아우 왜 저러고? 그게 바로 세상에. 저의 인생이었어요. 아우. 일로 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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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가 지금 그딴 짓을 해놓고 이 집에서 계속 발을 붙이겠다는 거야? 이건 또 뭐야? 어머니, 저 아시잖아요. 저 아니에요. 여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 아니 무슨 이유가 있나? 넌 바람 필 놈이 없어서 말도 잘 안 통하는 이딴 놈이랑 바람. 아. 뭐냐 이건 또. 어머 미쳤다. 이 증거 사진 다 찍었으니까 당장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해. 야, 또 뭔가 또. 이건 또 뭐야? 흥정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장님. 사모님 불쌍해서 위로해 줬어요. 혹시 골프 모임에서 만난 그 한의사 때문이야? 캥기는 게 있었구나. 아, 됐고! 이제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쭉 났으니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럼 민찬이, 우리 민찬이라도 데려가게 해줘. 이제로고 뭐고 안 바랄 테니까 애만 달라고, 애만. 네가 지금 그 거짓걸로 우리 장선을 키우겠다고? 부모 없이 친척집 전전하면서 눈칫밥 먹던 너처럼? 저런 거 어때? 이제 애미란 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 너는 너 먹고 살 걱정이나 해. 여기 신경 끄고. 엄마, 들어와. 어머니. 가. 여보. 여보. 8년간 자존감 없이 살아온 전 억울한 상황에도 아무 대응하지 못한 채 왜 저래? 돈도 아이도 빼앗긴 채 빈털터리로 쫓겨나야 했고, 제 목표는 단 하나. 돈을 모아 다시 아이를 되찾아오는 일뿐이었어요. 우리 민찬이. 우리 민찬이 잘 있어? 아이씨, 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하고 이 난리야? 우리 민찬이 목소리 좀 듣게 해줘. 아이씨, 이거 거머리가 뭐야? 우리 너 때문에 이사 가고 번호도 바꿀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참 못된 사람들 많다. 와, 저기까지 못됐네. 그렇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조차 막혔고, 진짜 너무 속상하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대로는. 진짜 너무 속상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 맛집을 찾아서 전해드리는 쟁쟁한 맛집 통신의 이유리입니다. 오늘은요 개업 단 1년 만에 성공 신화를 쓴 숯불 갈비집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요. 사장님의 미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그렇지. 해내셨구나. 누군가 그랬죠. 인생은 초콜릿 상자처럼 어떤 맛을 맛볼지 절대 알 수 없다고. 안녕하세요. 세상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절망 속에 살던 전 3년 뒤 음식점을 개업해 막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인생 역전하시는데. 해내셨어. 너무 잘 됐다. 사장님 부부라고 들었거든요. 네. 남편분은 어디 계신 거예요? 잠시만요. 네? 여보,
넘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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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 천사처럼 착한 남자를 만나 재혼도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직접 설거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바쁠 때는 가끔씩은 제가 이렇게 하고 그래요. 네. 이야기를 듣긴 들었거든요. 정말 마음씨가 너무 고우시다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밥도 드시고 막 그런다는 얘기 들었는데 미모 천사와 마음 천사가 만났습니다. 이 두 천사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일 때 제게 힘을 준 사람이 저희 남편이에요. 아, 다행이다. 평생 막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익숙했던 전 난생 처음 날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존중해주는 남편을 만나 자존감을 되찾게 되었고 행복이라는 걸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성공 신화를 쓴 숯불 갈비집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요. 제게 힘을 준 사람이 저희 남편이에요. 그 끔찍한 얼굴이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나며 페인되네, 페인됐어. 얘 망했구나. 행복했던 제 삶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지긋지긋하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 며느리 생일 아침에 꼭 이렇게 생일상 한번 차려주고 싶었어. 아우, 세상에. 결혼 반대해서 괜히 마음고생 시키고. 사별의 상처도 컸을 텐데. 아, 사별이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랬습니다. 전 지금 남편과 시부모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불안하겠다. 불안하지. 에이, 다 지난 얘기를 뭐하러 해? 아, 올해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년엔 손주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마음 단단히 준비하세요. 네? 미혼이었던 남편에게 전 남편과 아이의 존재를 모두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고 이 행복으로 과거의 악몽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고.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유, 그럼. 축하해. 아유, 축하한다. 앞접시가 없네. 잠깐만요. 그래. 아, 안 돼. 나타나셨네. 배랑뱅이 같은 놈이 나타났네. 성공숙 씨. 꿈에서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던 그 얼굴. 전 남편은 매우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기절하겠다, 진짜. 저럴 때 얼마나 놀랄까. 꼭 빼돌았습니다. 아이고. 카드 확인해 보세요. 아, 예. 수고했어요. 어머나, 누가 너 생일이라고 꼭 보냈나 보다. 협박하려고 밑밥을 까는 거죠. 그죠? 일단 나의 존재를 알려주고. 이게 웬 꽃이야? 어떻게 친구가 생일을 알고. 우리 며느리가 인기가 좋아. 우리 꽁숙이 얼굴 좋아 보이네. 생일 축하해. 갑자기 나타난 저희가 대체 뭔지 순간 너무 불안했어요. 무섭지. 저 잠깐 친구랑 통화 좀 하고 올게요. 응, 그래. 저기 바로 윈수야, 윈수. 어떡하면 좋아. 아, 네, 거기요. 금방 갈게요. 네네.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와, 우리 꽁숙이 야, 진짜 많이 변했다. 성공을 해서 그런가 완전 부잣집 사모님 다 됐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리고 어디서 이딴 걸...
에이, 음식점 개업했다는 얘기 듣고 화환도 못 보내서 생일이라도 축하해 주려고 왔지. 아유. 아 근데 시부모님이셔? 되게 좋아 보이시더라. 우리 엄마는 쎄 빠지게 파출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우리 상관이야. 집 쫄딱 망했어. 벌 받은 거야. 그 여우 같은 게 한의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집 돈 노리고 온 꽃뱀이었더라고. 싸지. 그러니까 싸지. 아 오늘 이쁘게 하고 왔네. 진짜? 그래도 지가 사귄 여자 흉봐가면서 얘기하네. 아유 씨. 개말 믿고 부동산 투자했다가 식당 집 다 날라가서 그지되고. 저 같으면 나는 배달 일해. 엄만 파출부에. 어쩌라고.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인생 진짜 몰라.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쫄딱 망하고. 나쁜 짓을 하면 결국 벌을 받는다는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순간 통쾌함보다 제일 먼저 스친 생각은 그렇지 아들. 민찬이. 민찬이, 우리 민찬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 건데? 어? 사는 집 보여준 거야? 아, 어떻게? 어떡해. 진짜 못 산다. 엄마. 민찬아. 엄마야. 우리 민찬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 왜 이제 왔어? 미안해, 민찬아. 3년 만에 본 아이는 밝았던 예전과 달리 그늘진 모습으로 방치돼 살고 있었고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게 제일 갔어. 정말. 민찬아, 엄마 집 가서 밥 먹자. 민찬이 데려가려고? 못 가게 하는 거야? 그쪽 집에서 난 죽은 사람 알아? 알고 있구나. 민찬이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데. 또 사전 조사를 하셨네. 괜찮겠어?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제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는 남편이 너무 소름 끼쳤고 전 일단 아이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야만 했어요. 민찬이 일주일 정도 내가 데리고 있을게. 그래. 아유, 우리 아들 엄마 집 가서 밥 많이 먹고 와야 돼. 알았지? 자. 가자. 민찬아, 엄마랑 일주일 동안 잘 지내보자. 북한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나 근데 지금이라도 말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죠? 그쵸. 결국 빨리 얘기하는 게 차라리 무조건. 낫지. 말하지 않을까? 말할 생각이었으니까 저렇게. 데리고 그래서. 왔겠지? 일찍 왔네. 근데 웬 꼬마 손님? 알게 되겠죠? 엄마라 그럴 테니까. 고모예요. 안녕하세요. 저 애도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냐고. 당신 외동이라고 하지 않았어? 저기
사촌 오빠 아들. 오빠가 이혼하고 거처할 곳을 마련하는 중인데 저기 조카 맡길 데가 없대서 며칠간만. 또 놓쳤어 타이밍을. 잘생겼네. 앉아. 먹어. 예상치 못한 아이의 행동에 놀라면서도 한편 마음이 아팠어요. 잘생겼네. 응? 부모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 그래. 알겠지? 전 그렇게 또 착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주일이라도 아이를 제 옆에 둘 수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아유, 아닌데. 그리고 일주일 뒤. 뭐? 민찬이 당신이 좀 더 데리고 있어야겠다고. 아하. 살던 집 계약 만료됐거든. 그동안 계속 월세 밀려서 보증금도 다 날렸고. 아유, 뻔하죠. 결국 돈이다 또. 따로 집 구할 돈도 없어. 나도 당장 갈 데 없어서 찜질방에서 지내는 중이고. 이렇게 애를 제대로 못 키울 거였으면 애초에 나한테 보냈어야지. 보지도 연락도 못하게 막더니 어쩜 애를 이 지경으로. 남편에게서 완전히 아이를 뺏어오고 싶었지만 재혼 상황에서 내 욕심대로만 할 수 없어 답답할 뿐이었어요. 민찬은 당분간 내가 더 데리고 있을게. 그래. 나도 빨리 돈 되고 안정된 일 찾아서 민찬이 빨리 데려갈게. 당신 상황 뻔히 아는데 민찬이 계속 거기 둘 수도 없잖아. 어쩌라고. 첫 단추를 너무 잘못 그래? 꼈어. 아유, 구두는 내가 닦는다니까. 자기야, 구두는 내가 닦는다니까.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내 구두를 저렇게 반짝반짝 예쁘게 닦거나? 제가요. 애가 구두 닦고 막 이제 눈치를 보는 거야. 가요. 민찬이가? 정말? 저 여기서 편히 지내게 해주셔서 애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키웠으면 애가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가슴 아프다. 이게 진짜 애 키우는 재미인가? 아차. 우리 민찬이 보니까 이 고모부가 애기가 더 빨리 갖고 싶다. 이건 무슨 그림이야, 민찬아? 가족? 네. 이건 저고요. 이건 아빠, 이건 엄마, 이건 할머니예요. 아이고, 우리 민찬이가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가 보네. 사촌 오빠분 아직 거처할 곳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 그런가 봐. 문득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을까 생각도 했지만 섣불리 용기가 나지 않았고 해야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어느 날. 감사합니다. 네, 또 오세요. 네. 아유, 우리 직원 둘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자기만 더 힘들어졌네. 힘내. 고모! 민찬아, 어떻게 너 혼자... 너무 끔찍하다. 민찬. 고모부, 우리 아빠예요. 아유, 세상에 저런 애를 어떻게 하고 있어. 진짜 붙잡을 수 없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통화만 하고 제가 처음 뵙네요. 형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뭐 편하실 대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둘이 통화를 했어? 그게 민찬아,
아빠 아직 일 구하고 계셔? 네. 안 돼. 일이 없어서 집도 못 구하고 당장 절 데려갈 수도 없대요. 우리도 마침 직원들 나가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잖아. 그래서 혹시 일하실 수 있을까 내가 전화를 드렸어. 야, 꽁숙이 너 정말 시집 잘 갔다, 야. 아, 그만해. 아니, 그만. 남편. 아, 얘들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 제부가 아주 그냥 너무 천사야, 천사. 아, 나 일자리도 주고 여기 당분간 직원방 빈다고 거기서 지내라고 하더라고. 네, 맞아요. 네. 숙식까지 한다고? 아,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기생충이네, 기생충. 너무 끔찍하다. 오, 진짜 끔찍하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아, 이게 실화라고? 처음 에이. 뵙겠습니다. 어떡하지? 아, 제부. 내가 말했던 그 이모님이셔? 아, 안녕하세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뭐야? 어머. 아니. 제부가 홀리모님도 필요하다고 해서. 홀리모? 아, 나 전에 일했던 식당에서 제일 일 잘하셨던 분한테 연락해서 오시라고 했지. 나가! 내 집에서 계속 발을 붙이겠다는 거냐? 근처에 열심도 하지 마. 전 남편의 전 시어머니까지 아유. 다시 제 옆으로 스물스물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그들이 소름 끼치게 끔찍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 뭐 어떡하면 좋아? 아, 좋다. 내가 뭘 했어? 어? 꼼수에 걔 남편 착해 빠져서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원하는 거 딱 얻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민찬이 교육을 확실하게 시켰잖아. 애를 괜찮아. 엄마 집 가면 거기 아저씨한테 무조건 잘해야 된다. 저 구두 같은 것도 잘 닦고. 알았지? 제가 애를 그래서 아저씨가 너 이뻐한다 생각이 들면은 그때 딱 아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아들? 무슨 저 따위 얘기가 있어 그래. 사람 같지도 않은 진짜. 사람 아니다. 그랬습니다. 악마 같은 전 남편은 이 음식점에 들어오기 위해 아이를 앞세워 남편에게 접근하며 철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어요. 어머, 저 인삼주를 그냥 부어버려야지. 그냥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들이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 애한테 연기나 시켜서 내 남편한테 접근하고. 당신들 가족 사기단이야? 이게 엄마. 저기 아직 미쳤어. 경찰 불러. 이게 되먹지 못하게 시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미친 거 아니야? 시어머니? 누가? 이 사람이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였던 적이 있었어? 악덕업주 갑질 사장이 아니라? 나랑 결혼시킨 것도 돈 안 주고 맘 편히 일부려 먹으려고 결혼시킨 사람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 아니, 다행이다. 솔직히, 응? 일부러 먹을 게 아니면 너 같은 애를 어디다 갖다 써? 어머. 멀쩡한 부모가 있어. 배운 게 있어. 응? 내세울 거 하나 없는 거 데려다가 식당 일 가르쳐서 이렇게 번듯하게 음식 장사하면서 살게 해줬더니 이게 살게 해준 거야? 그래서 고마워라도 하라고요?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절을 해야지! 어머. 너! 여기서 만든 반찬, 이 음식들! 너 8년간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다 배워간 거잖아? 아니면 네가 뭔 재주로 이렇게 음식 장사를 해서 대박을 쳐? 남의 레시피 도둑질 해간 주제에 얘가 응?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몰라. 은혜? 8년간
한판 죽도록 부려먹고 이젠 도둑 취급하다니. 당신들 참 대단하다. 응? 온갖 잔머리 써서 기어코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인데 오죽하겠어? 아까 들어보니까 기어코 여기까지 들어온 목적이 있던데 대체 뭐야? 드러나 보자. 진짜. 엄마가 말해. 얜 그게 뭐 못할 말이라고? 너 우리 분점 좀 내줘야겠다. 진짜. 뭐라고요? 야, 얼굴이 저렇게 두꺼워. 뭘 내달라고요? 자리랑 보증금, 그리고 월세는 우리가 미리 뽑아놨고 넌 가게 차릴 돈 준비하고 레시피만 알려주면 돼. 미쳤어. 기도 안 차네. 그저 헛웃음만 나더군요. 남편과 피땀 흘려 이뤄낸 성공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이 빈대 같은 그들에게 할 말을 잃었고 기도 안 차는 요구를 무시하려는 찰나. 이게 다 우리 민찬이를 위해서야. 민찬이 네가 아니라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 그러려면 번듯한 집은 마련해서 나가야지. 안 그래? 그 소리에 마음이 약해진다고. 지 새끼는 집도 없이 거지처럼 사는데 애미란 년은 지만 살겠다고. 아이고. 예, 너가 분점 차려주면 다 누구 좋자고 하는 거겠어. 나 그 사람한테 다 말할 거야. 그래. 그냥 다 말하고. 말하면 뭐 이해해준대? 지혜 집에 들이고 전 남편 전 시어머니 다 자기 식당 들인 여자를 누가 이해하겠냐? 참! 이해하면 그것도 등신이지. 아휴, 어떡하면 좋아. 문득 이 악마 같은 사람들이 착한 내 남편에게까지 손을 뻗칠까 불안했고 그들을 떼어내는 방법은 단 하나. 분점을 차려 내보내는 것이었어요. 아니야. 대출 완료되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았고 그들을 자립시켜 살 길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양념 비율이 정말 중요하니까 잘 적어요. 어머, 열이도 없어. 1g 차이도 맛이 천차만별 변하니까. 그러니까 전 사람들 100번 가르쳐줘도 맛도 못 내. 내가 사주를 세 군데나 보고 왔는데 제가 또 무슨 꿍꿍이야. 또 점을 봐가지고 하는 얘기래. 대박. 그 정말이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마실 간다. 엄마 어디야? 맨날. 살기 위해 죽도록 매달려도 모자를 파네. 나태하게 구는 그들 때문에 속은 뒤집혔고. 내일 하자 내일. 알았지? 나 갈게. 무슨 꿍꿍이야 또.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복잡했던 마음에 찾아온 더없이 기쁜 임신 소식. 그것은 아이를 간절히 기다려온 남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뭐야? 이 시간에 룸에 모여서 다들 뭐 하는 거야? 한참 찾았잖아. 다 얘기한 거야? 어머. 설마. 얘기 다 들었어. 에이. 정말 마귀들이다. 진짜 쓰레기들이. 잔인한 배신감. 당신 전 남편, 현 시어머니, 그리고 민찬인 당신 아들이라며. 여보. 대체 날 언제부터 속인 거야? 그치, 저렇게 되는 거지. 응. 차라리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하지 그랬어. 다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이혼하고 아이도 있는 날 당신은 100번 참아 이해해도 부모님은 절대 이해 안 하셨을 거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까지 다 속인 거야? 하나만 묻자.
종업원이랑 불륜으로 이혼당했다는 거. 그거 사실이야? 그래서 애도 뺏기고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났다던데. 저런 아버님이나 저런. 정말 믿은 거야? 그건 저 사람이 나 쫓아내려고.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정말 못 믿겠어. 나 잠깐 보여줄게 했어. 아우 저걸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 나 임신했어. 우리 애기야. 예. 네, 맞아? 그렇지 이게 나오지. 저 여자는 지금 기함을 할 노릇이지만 저렇게 되지. 저기까지 가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그렇게 남편은 자리를 떠났고 착한 그를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든 이 상황과 전 남편이 죽도록 미웠어요. 잘했어. 대체 이유가 뭐야? 당신들 원하는 대로 분전도 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왜 다 남편한테 얘기한 거냐고? 이게 어디다가 손찌검이야? 내가 시켰다. 괜히 고상스럽게 분정 차리지 말고 너 이혼시켜서 재혼하라고 내가 시켰어. 뭐야? 나랑 다시 재혼을 해요? 나도 그냥 분 좀 차려주면 조용히 있다 나가려고 했지. 근데 엄마가 사주를 세 군데를 보고 왔는데 돈쓰기 제가 그냥 하는 음식점마다 대박이 나가지고 갈고리로 돈을 긁어먹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분정을 저런 사람은 고생할 진짜. 필요가 뭐가 있어? 공쓰기 쟤만 옆에 있으면 쥐가 알아서 일 다 하고 돈 벌어줄 텐데. 못됐다, 못됐어. 그래서 나 내 남편이랑 이혼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진짜 원했던 거. 평생 옆에서 일하고 돈 벌어줄 저 같은 노예 며느리였던 것이었어요. 어차피 너 지금 남편하고는 못 살아. 어떻게 같이 살겠냐. 그런데 왜 지네랑 살아야 돼? 이왕 이렇게 된 거 뱃속에 애 지우고 그거 아니야? 예전처럼 민찬이하고 다 같이 살자. 정신병자들 오랜만에 같아. 식구가 이렇게 다 모이니까 너무 좋다. 내 옆에서 떨어져. 떨어지라고! 제가 이 사람들을 영영 떼어내지 못한 채 행복했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무서운 생각마저 듭니다. 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강남 부잣집 며느리라 때깔부터가 다르네. 근데 너네 시댁은 돈도 많으면서 나 신혼집으로 강남 아파트나 떡 하니 사주지. 왜 굳이 시댁으로 들여보냈대? 원래 있는 집들은 시어머니가 1년 정도 살림교육 시킨다며 내보낸대. 뭐 시댁 재산이 100억대라면 한 1년 정도는 눈 딱 감고 버틸 수 있지. 결국 그 재산은 5대 독자인 네 신랑 거 될 테고. 시댁 부자인 건 좋아도 재산 보고 잘할 생각은 없어. 나 힘들 때 손잡아준 신랑한테 고맙고 여기가 내 평생 직장이다 생각해서 잘하고 싶은 거지. 근데 시댁 취향이 워낙 까다로워서 이것도 완전 극한 직업이야. 그래? 새벽 5시에 기상해 제일 먼저 하는 일. 그건 입맛 까다로운 남편과
시부모님의 아침 밥상을 손수 차려내는 일이었어요. 혹시 너 이 고기 배달시킨 거니? 네, 요즘은 다 새벽 배송으로 배달을 하거든요. 수중하고는. 우리 집에선 사다 먹는 반찬은 절대 용납 안 돼. 앞으로는 음식 재료는 야채 하나까지 눈으로 직접 보고 장 봐서 사고. 메모해, 메모. 응? 네. 소고기는 진화백화점 식품관에 있는 보리 먹인 명품 매고. 돼지는 루비백화점 식품관에 있는 제주 흑돼지. 흑돼지요? 네. 과일은 무조건 신구정 현성백화점 식품관에서 사라. 네, 어머님. 아, 참. 과일은 저희 부모님께서 예전에 과일 가게 하셨는데 헤라백화점에 들어가는 과일도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돈 있는 사람들이 왜 집 가까이 있는 백화점 놔두고 멀리 있는 현성백화점 과일 먹는 줄 아니? 더 비싸서? 과일 맛이 더 좋아서? 대체 이유가... 현성백화점은 애초에 마트가 없지 않니? 부자들이 마트용 과일하고 섞이는 과일을 좋아하겠니? 시부모님의 특권의식과 계급의식은 상상을 초월했고 소고기 어디서 사라 그랬지? 이후엔 참을 수 없는 복병의 등장과 함께 복병이 있어.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왔어. 신우이 왔어, 신우이. 오셨어요, 형님? 만수는? 좀 전에 아버님하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식사는...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방금 정신없이 애 라이드하고 오는 길인데. 아, 왔어? 얘는 솥밥 좋아하니까 프랑스제 무쇠 주물 냄비에다가 밥부터 안 쳐라. 응? 식탁에 세팅 좀 해줘. 너무하네. 아, 플라워 클래스 정도는 듣고 왔지? 잘 모르지만 배우도록 노력할게요. 처음엔 너무 말도 안 되는 동네 여자랑 결혼한다 그래서 내가 어이가 좀 없었는데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 보이니 다행이네. 엄마 나왔어. 그래, 어서 와. 또 있어, 맨날 와. 오셨어요, 형님? 배고파. 그래. 응. 어서 밥부터 안 차라, 너는. 응? 자, 가자. 겉으로만 보여지는 화려함과 달리 아침마다 시댁으로 출근하는 시누이들의 밥 수발까지 들어야 하는 아침마다 부잣집 며느리의 삶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몇 달 뒤 행복과 불행이 함께 찾아왔어요. 아, 임신했구나.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 저 뭐 보여드릴 거 있는데. 나중에 보자, 나중에. 엄마. 형님. 엄마. 아버지 마지막 주유소까지 폐업하기로 한 거 사실이야? 어머. 어쩌겠니? 문 열수록 빚만 더 는다는데. 폐업이라뇨? 우리 엄마가 얘기 안 해줬어? 지금 아버지 주유소 죄다 쫄딱 망해서 우리까지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시댁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더 큰 충격은 지금부터 시작됐어요. 여보, 나 참 오늘 골프 모임 갔는데 죄다 세컨카로 스포츠카를 끌고 왔더라? 그래서 나도 이참에 스포츠카 한 대 뽑을까 하는데. 어디 보자. 당신은 어떤 컬러가 마음에 들어? 하나 골라봐, 응? 아버님 주유소 망해서 길에 다 나앉게 생겼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 뭐? 결혼 전부터 이미 사업이 안 좋아졌다고? 요새 주유소도 워낙 많이 생기고 친환경 차다 뭐다 하는 통에 망하는 주유소가 한두 개가 아니야.
자기랑 결혼 전엔 겨우 2개 정도 유지했는데 결국 빚만 쌓여서 폐업한 거지 뭐. 그럼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 했었다는 거야? 주유소 규모가 수백억이라며. 당신 뭐야? 나랑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였어? 적어도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했었어야지. 그럼 혹시 시댁에 들어와서 1년만 살라고 한 것도... 아, 나 진짜... 아니, 이 집도 월세인데 강남에 우리가 신혼집을 어떻게 구해? 월세? 이 집이 월세였어? 아니, 우리 체면엔 강남을 벗어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월세 1200 주고라도 이 집에 사는 거야. 지금 타는 차도 다 리스고. 걱정 마. 다 인생 한 방이야. 어? 우리 집도 못 살다 아버지가 한 방에 일으켜서 부자 된 거고 사업 하나만 잘 터지면 된다니까? 사업이 망하고 있는 걸 속인 채 저와 결혼한 남편. 누나. 뭐? 아빠 쓰러졌다고? 아이고. 아이고. 결국 시아버지까지 충격으로 쓰러지며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시댁은 정말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고 뱃속 아이와 함께 전 새로운 인생을 맞게 되었습니다. 들으세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이사를 갔네. 이 후진 동네에서 앞으로 쭉 살아야 하는 거니? 어머나 어머나. 집도절도 없이 쫓겨난 주제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머님, 이 집 저희 친정엄마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가 저희 갈 곳 없다고 급하게 내주신 건데. 나야 혼자니까 뭐 막내네 가서 애 봐주면서 당분간 거기서 지내면 되는데 뭐 그러다 그 사이 전세금 모아지면 나가는 걸로 하고. 고마워, 엄마. 시댁 식구를 위해 거처까지 옮긴 친정엄마에 대한 미안함으로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댁 식구의 반응은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불편하시죠? 아, 엄마. 어머. 어이가 없다. 응. 아우, 뭐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난리야. 왜? 아까 동네부터? 아휴 참. 나보고 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라고? 얼씨구. 대체 너랑 네 엄마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았니? 진짜 엄마 생각에 울컥하지.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저기 침대에 있는 큰 방 쓰시고요. 저희는 여기 작은 방 쓸게요. 자, 갑시다. 나보고 여기서 잠을 자라고? 어머. 나 그냥 내 차에서 자면 안 될까? 그냥 우리 다 같이 길에나 앉을까? 엄마는 본인 불편한 무릎 쓰고 집까지 내줬는데 어떻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렇게 불평일 수가 있어? 아이, 불평이 아니라 난 난생 처음 겪어보는 환경이니까. 그럼 적응해야지. 당신 지금 차 리소드 해지하던가 작은 국산차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리스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나 계속 골프 모임 다니면서 사업 구상하려면
저 정도 차는 기본이야. 올 부모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뭘 그렇게 모르나? 어? 끊어야지. 나 담배 사기에 5,000원만. 카드가 다 정지라. 진짜 어떡하면 좋아. 고마워. 진짜 철딱선이 없다. 친정 엄마에 대한 미안함에 마음이 불편한 저와 달리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부유한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집에 대한 불편을 늘어놓았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심. 뭐야 저거? 아이고 닿는다. 그림이야? 아, 저기 있던 그림이구나. 저거 옛날 집에 걸려있던 거잖아. 팔아야지. 돈 되는 거 다 판 거 아니었어? 이게 바로 표현주의 대표주자 배영미 작가의 사라지는 오늘이라는 작품이다. 봐라. 강한 색채로부터의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니? 저거 대체 얼마 하는 거야? 저 그림은 5,000 정도 하고 딱 좋네. 8만. 저 도자기는 한 8,000쯤 할걸? 근데 저걸 안 팔고 있었던 거야? 나 직구할 돈 없어 발 동동거리는 거 보면서? 어머님, 이 그림이랑 도자기 팔면 어떠세요? 저희 친정집에 계속 계시는 것도 불편해하시고 제가 가진 돈이랑 이 그림이랑 도자기 판 돈이랑 합치면 다른 전세 구할 수 있어요. 어디서 예술 작품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고 팔라 말라 해? 어머, 세상에. 예술은 일상을 벗어나게 해주는 내 유일한 통로야. 지금 나의 이 괴로운 마음을 이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위로받도록 해야 한다고. 알겠니?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술 운운하는 게 말이 돼? 난 나 때문에 동생 집에서 불편하게 지낼 엄마 생각하면 잠이 안 와. 당신 아무렇지 않아? 나도 안 괜찮지. 돈만 있으면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싶은데 신불자에 괜찮은 곳 취직은 힘들고 인맥으로 다시 사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남편이 쓸 카드 한 장이 없네. 아, 카드 해달라고? 자기, 나 체면이 진짜 너무 안 서서 그러는데 당신 명의로 카드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될까? 해주면 안 돼. 해주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카드가 만들고 싶으면 어머니 미술품 팔아서 빚 갚고 신용 회복한 다음에 카드 만들면 되잖아. 아니, 엄만 그거 절대 안 팔아. 그거 계속 더 오를 거라고 10년 더 묵혀둘 생각하고 있다니까. 나도 다시 빨리 사업 시작해서 우리 집안 일으키고 싶어. 카드는 혹시 몰라 갖고 있으려는 거니까 당신이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만들어만.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알았으니까 빨리 일로 자리 잡아. 아이고. 곧 별이 태어나는데 그나마 엄마가 이 집 빌려줘서 내가 모아둔 돈 삼촌이 통장에 고스란히 있는 거지. 그것도 곧 없어질까 봐 걱정된단 말이야. 엄마도 막상 손주 태어나면 생각 달라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응? 아이의 출산이 임박해지며 점점 돈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생각이 바뀌길 기대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손주는 나 몰라라 하며 미술품을 애지중지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모든 기대감이 무너지며 화가 치밀었고 좋지요?
얼마 뒤 진짜 분노가 찾아왔어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하진아. 엄마 잘 계시지? 엄마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어야 돼? 맨날 태율이 재우면서 유아 침대에서 쪽잠 잤는데 허리는 더 망가지고 멀쩡한 엄마 집 놔두고 이게 뭔 고생이야. 어머, 이 와중에 또 쉬는 애가 오나 보다. 하진아. 자,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아버지 저 왔어요. 형님, 아침부터 어쩐 일로? 내가 불렀다. 엄마가 나 산후조리 시켜준 데서 왔지. 여기서? 설마 산후조리를 여기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하지 어디서 해? 얘도 지금 신용불량자인데 조리원 갈 형편도 안 되고 시댁살이 하는 애가 어떻게 거기서 조리를 제대로 하겠니? 별이야 100일 지났으니까 이제 다 키웠고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형님하고 조카들 좀 잘 챙겨라. 응? 그리고 얘는 잠만 자서 할 것도 없어. 이 고기 동네 마트에서 샀지? 아휴, 소고기는 진화백화점 식품관에서 보리 먹인 명품 매고 사라고 얼마나 얘기했니 내가? 얘는 거기 거 아니면 입에 대지도 않는다. 아이고. 난 거긴 됐고 프랑스 무쇠주물소 아직 있지. 거기에 솥밥 좀 해줘. 엄마의 집에 눌러앉은 죄송한 상황에서 시누이까지 엄마의 집으로 들어온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쫓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 빨리 돈 모아서 엄마한테 이 집 내드리고 새로 이사가지고 구하려고. 아이고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집이라고 집을 내주고 말고 해. 이 소고기 또 동네 마트에서 샀지? 얼마 전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진화백화점에서 명품 메고 사온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 또 맛있다 그러겠지. 이거야. 보리 먹여 키운 소라 식감이 다르잖니. 다르긴. 마트에서 배달시킨 저렴이 소고기인데. 내가 매고 그러는 게 다 이 때문이야. 역시 명품은 다른가 봐요. 뭐 어쨌든 저 앞으로 일하면 집 비울 일 많으니까 두 분께서 별을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삼각김밥. 아휴. 네, 어머니. 지금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그렇게 집 얻을 돈을 벌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영어 과외, 커피숍 알바, 학습지 채점 알바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몸은 고단했지만 생각지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네, 서리 어머님. 오늘 하루 푹 쉬고 오늘 못한 과외는 다음 주에 보강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날 과외가 취소되며 다시 집으로 가게 된 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볼 거 보겠다. 누구세요? 베이비시터 고용하셨나 봐요. 그랬나 본데요, 도움이. 여기 멋쟁이 할머님이 아침마다 나한테 할아버지랑 애들 맡겨놓고 아드님, 따님이랑 호텔 가시던데. 호텔이요? 제가 일하러 집을 나간 사이 늘 호텔로 향했다는 시댁 식구들. 대단하다. 이 황당한 얘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했어요. 여기 수영장 더 좋아졌더라. 누나!
오래 기다렸어? 아니, 어서 금방 와. 왔어. 아, 개운하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밥을 먹어야지 입맛이 돋지. 뭐 드실래요? 저 오후에도 골프 약속 있어서 간단히만 먹을 생각인데. 나도 점심에 유학대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아침 간단하게 브런치로 먹자. 난 조식 뷔페 땡기는데. 아, 작은 누나. 가요. 가자. 기생충들이네. 호텔에서 본 그들의 모습은 생활인이 된 저와 달리 여전히 부유한 생활을 누리던 그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아, 진짜? 신불자인 그들이 누리는 이 여유에 의심을 품던 그때였어요. 잘 먹었다, 동생아. 얼마 안 나왔어. 나 당신 명의로 카드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될까? 몇 달 전 남편이 내 명의로 발급한 카드의 존재를 잊고 있었던 점. 너무 속는 거 아니야? 엄마 어때? 얼른 가서 얘기 좀 하지. 진짜. 네, 카드 대금 결제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요. 네? 연체요? 내 명의를 빌려 만든 카드로 3천을 쓰고도 모자라 연체까지 한 남편. 그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안 그래도 엄마한테 하루빨리 다시 집 내주려던 참이었는데. 집은 괜찮은데 신서방 말이야. 그 차 할부금 언제쯤 줄 수 있을까? 차 할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이번에 차 바꿨다? 오! 아니 렌트카 사업하는데 2억짜리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명의 빌려주고 신서방이 할부금 낸다 그랬는데 범칙금 딱지며 주차일반 딱지는 계속 날라오는데 할부금은 내지 않나 봐. 아니 그냥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어. 내 명의로 온갖 사치를 부린 것도 모자라 근데 원래 많이 장모의 명의까지 빌려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린 남편. 저 왜 저래? 진짜 자기 부인인데. 그러니까. 무슨 원수도 아니고. 잘 먹었다, 동생아. 얼마 안 나왔어? 어. 내 명의로 카드 만들어서 돈이나 팡팡 쓰고 우리 엄마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신불자 주제에 2억 원대 슈퍼카 타고 싶어서 사업 핑계까지 낸 거야? 그만. 장모님 명의 차는 그냥 명의만 빌린 거고 할부금은 어쩌다 보니까 내가 못 갚은 건데 저 카드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거야. 설마 옛날처럼 연회비 200 주고 프리미엄 카드 만들었던 거야? 연회비는 그 반이야. 혜택은 명품, 항공권, 골프까지 다 할인되니까 얼마나 이득인데. 미쳤다. 진짜, 아유. 정말 알뜰하네. 애는 시터한테 맡겨두고 그래서 다 같이 호텔에서 호화를 누렸던 거냐고. 난 하루 종일 돈 벌러 뛰어다니면서 10원 한 장 아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떡해. 예, 그만 좀 잡아라 애. 응? 이거는 호화가 아니라 원래 우리 생활이야, 생활. 응? 그 후진 집에서 제대로 먹을 수가 있니, 씻을 수가 있니? 응? 어떻게든 현실에 맞춰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애를 왜 이렇게 잡는 거야? 어머님! 봐봐. 여보, 내가 당신 돈, 장모님 돈 바로 다 갚을게. 무슨 수로? 신불의 일도 안 하는 당신이 무슨 수로 갚을 건데? 그게 사실 엄마한테 땅이 하나 있어. 여보, 봐봐. 친척 명의로 돌려놓은 공원 부지로 묶여있는 금싸라기 땅인데 이게 내년에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
아, 엄마가 나한테 별이 이름으로 이 땅 넘겨준다는 얘기도 했다니까? 필요 없어. 남편이나 인간을 못 믿겠는데 그깟 땅이 무슨 소용이야? 아, 여보. 별이를 생각해야지. 진짜. 이 땅 풀리면 보상금이 수십억이야. 별이 계속 힘들게 키우고 싶어? 안 돼. 그니까 엄마 비위 좀만 더 맞추자. 남편과 시댁에 대한 배신감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며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돈 한 푼 없이 딸을 혼자 키워야 할 현실이 너무 두려웠고 딸이 나처럼 돈 때문에 힘들지 않길 바라며 모든 걸 참아내기로 한 어느 날 어머니 망고 케이크 이분은 누구셔? 뭐야? 제정신이야? 어떻게 밖에서 이러 나와? 거기다가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야? 언니도 참 안 됐네요. 어떻게 이런 남자랑 살고 있어요? 진짜 재벌인 줄 알았는데. 카드 정지돼서 완전 개털되고 내가 이 오빠한테 사준 술값 밥값만 몇백만 원치 할까요? 어머나 세상에. 전 완전 질려서 둘 다 돌려보내니까 절대 돌려보내지 마세요. 안 받으니까. 사업을 핑계로 밖에서 부자 행세하며 만든 내 언니와 그 사이에서 애까지 나온 남편을 보며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여보, 진짜 미안한데 얘 좀 키워주면 안 될까? 뭐? 미치겠다 정말. 정말 말도 안 된다. 어디 좀 보자. 어디? 어머. 미치겠다 정말. 아주. 아유 딱해라. 와 정말 뭐 막장 드라마다. 아유 갖다 집어 던져 깨버리지. 그죠? 깨버려 진짜. 아 진짜. 아빠의 아빠. 아직 괜찮아.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 전 여기서 벗어나야 할까요? 아니면 딸의 인생을 위해 또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지.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